며느리는 제 아들 앞에서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냥 좀 참으세요. 그 말투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아들 앞에서 웃고 있던 그 애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가장 불편한 존재였다는 걸. 제 이름은 박순희. 올해 68입니다. 평생 살면서 남한테 손 벌린 적 없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겠다고 시장 바닥에서 20년을 버텼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수 삶고 저녁 10시에 들어와서 아들 숙제 봐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민준이가 대학 붙던 날 저는 시장 한쪽 구석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쁘기도 했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이만큼 크게 해줬구나 싶어서. 그 아들이 결혼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서연, 32살. 대기업 다니는 야무진 아이라고 다들 칭찬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인사 때부터 달랐거든요. 다른 며느리들처럼 어색하게 고개만 숙이는 게 아니라 직접 제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 눈빛이 얼마나 맑았는지,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을 저렇게 좋은 사람이 챙겨주는구나. 이제 나도 좀 쉬어도 되겠구나. 나이 들어서 이런 복을 받는구나.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주말마다 왔습니다. 항상 뭔가를 들고 왔어요. 과일이거나 반찬이거나 가끔은 케이크도. 어머니 이거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딸기 좋아하신다고 민준 오빠한테 들었어요. 민준이 눈에 얼마나 예뻐 보였겠어요. 저도 좋았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챙겨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동네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을 정도니까요. 친구 정순이가 그랬습니다. 순이야, 너 전생에 나라 구했나 봐.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딨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2달이 지났을 무렵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너무 작아서 저도 몰랐습니다.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 아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서연이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들 앞에선 항상 눈을 맞췄습니다. 웃었습니다.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어머니, 차 드실래요? 어머니, 덥지 않으세요? 이런 말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 딱 그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제가 말을 해도 대답이 늦었습니다. 딱 애매하게, 못 들은 건지 무시한 건지 모를 만큼 절묘하게. 제가 2번 부르면 그때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핸드폰을 보면서 아, 네, 그뿐이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피곤한가 보다. 젊은 애들도 힘들 때 있으니까. 회사 일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며칠 뒤였습니다. 김치를 가져다 주러 아들 집에 갔습니다. 미리 연락도 하고 서연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서연이 표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웃음도 없이 눈도 안 마주치고 문을 열어주고 바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주방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넣어드릴게요. 하고 그냥 거기 두세요. 짧고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김치를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도 모르게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너무 자주 오는 건지, 내가 눈치 없이 끼어드는 건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자꾸만 제 탓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서연이의 계획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이의 말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없을 때, 딱 그때만 제가 뭔가를 말하면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짧게, 작게.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저한테 들으라고 내는 한숨이었습니다. 제가 반찬 얘기를 꺼내면, 아, 저희 입맛이랑 좀 달라서요. 제가 날씨 얘기를 하면, 네, 뭐. 제가 아들 어릴 때 얘기를 하면 아, 그랬군요. 대화를 끊는 방식이었습니다. 짧게, 무관심하게, 귀찮다는 듯이. 근데 아들이 돌아오면, 딱 돌아오는 그 순간 어머니 방금 무슨 말씀하셨어요? 저 듣고 싶어요. 눈을 반짝이면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저는 그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듯 정확하게 아들이 보이는 순간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엔 기분 탓인 줄 알았습니다. 세 번째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아들한테 말했다가 괜히 사이만 나빠질까봐, 내가 예민한 거라고 할까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더 심한 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아들이 샤워 중이라 서연이가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저번에 깍두기 맛있었어?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요즘 시판 반찬 사 먹거든요. 냉장고에 공간도 없고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시판 반찬, 공간이 없다고. 제가 새벽부터 담근 깍두기가, 무릎 아픈 거 참아가면서 절이고 버무린 깍두기가 자리만 차지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혼자서.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서연이랑 같이 왔습니다. 손에 빈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깍두기 더 달래. 엄마 깍두기 진짜 최고라고. 서연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맛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저 배우고 싶어요. 저는 굳었습니다. 어제 한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냉장고 공간 없다고. 시판 반찬 먹는다고. 그런데 아들 앞에서는 더 달라고. 그 순간 뭔가가 딸깍하고 맞아 들어갔습니다. 이 애는 지금 두 얼굴을 쓰고 있구나.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아들한테 한 번 말을 꺼낼 뻔했습니다. 민준이가 혼자 왔을 때였어요. 서연이 없이. 밥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민준아, 서연이가 요즘 좀 피곤한가? 가끔 말이죠.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요즘 회사에서 진짜 힘들어. 좀 이해해줘.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뒤에 하려던 말을 삼켰습니다. 이해해줘. 그 말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내가 이해해줘야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날 밤 저는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내가 왜 참고 있는 건지. 이해해줘. 이해해줘.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봄이 됐습니다. 결혼한 지 6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연이 친정어머니가 올라오셨습니다. 서울에 볼 일이 있다고. 저는 미리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연이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도 오세요. 같이 밥 먹어요. 그렇게 저는 기뻤습니다. 두 집 어머니가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 얼마나 좋아. 정도 쌓이고. 그런데 제가 도착했을 때 밥상이 다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들 자리, 서연이 자리, 서연이 친정어머니 자리, 세 자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서서 그 밥상을 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들은 저를 보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서연이가 일어났습니다. 부엌 구석으로 갔습니다. 등받이도 없는 간이 의자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저는 그 의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아들 옆에 간이 의자에 밥을 먹으면서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서연이 친정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연이는 아들한테 살갑게 굴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친정어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투명인간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버스 안에서 창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나이 든 얼굴이, 눈가에 주름이 깊은 얼굴이.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늦게 갔나? 내가 말을 너무 못하나? 또 제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진짜 모욕은 따로 준비돼 있었다는 걸. 그 이후로 괴롭힘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처음엔 아들 없을 때만, 그러다 아들 앞에서도 한 번씩, 어머니 그건 구식이에요. 아들 앞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서연이를 봤습니다. 서연이가 바로 저를 봤습니다. 웃으면서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 거. 그죠? 저를 끌어들인 겁니다. 아들 앞에서 제가 직접 괜찮다고 말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왜 그랬냐고요? 그 눈빛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싸우는 게 싫었습니다. 내가 참으면 되니까. 서연이는 그날 이후로 더 과감해졌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면 옆에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면 요즘 사람들은 안 먹어요. 제가 아들 건강 걱정을 하면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할게요.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매번 조금씩. 그런데 아들 앞에서는 어머니 요리 진짜 잘하세요. 저 아직 멀었어요. 저는 그 말들을 다 들으면서 조용히 가슴에 쌓았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들한테는 말 안 했습니다. 걱정할까봐. 그런데 서연이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없이 서연이한테서. 어머니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운 척. 하지만 차가운. 그래. 말해봐. 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으신 거 민준 오빠한테 말씀 안 하신 거죠? 응. 걱정할까봐. 잠시 침묵. 그럼 저한테도 치료비라든가 이런 거 기대하시는 건 아니시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요즘 저희도 빠듯하거든요. 서로 오해 없이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치료비를 기대하냐고. 제가 아들 내외한테 손 벌리는 사람처럼 평생 손 한 번 안 벌리고 살았는데, 시장 바닥에서 20해를 버텼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저를 그냥 짓밟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건 의도가 있는 겁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다 계획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제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켜봤습니다. 조용히.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전부 기억했습니다. 아들 앞에 서연이, 아들 없을 때의 서연이, 그 간격이 얼마나 큰지 저는 이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없을 때 서연이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숨 쉬는 것도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걸 다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됐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온 겁니다. 서류가 아들 집에 있었습니다. 연금 관련 서류였는데
제가 며칠 전에 거기 두고 왔거든요. 연락을 했는데 아들도 서연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스페어 키가 있었습니다. 비상용으로 아들이 줬던.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연락도 안 되는데 들어가도 되나? 근데 서류가 급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방에서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려고. 그런데 야, 진짜 귀찮아 죽겠어. 왜 맨날 오는 거야? 자기 집이야, 뭐야? 저였습니다. 저 얘기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노인네 하나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데. 노인네. 그 단어가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노인네였습니다. 서연이한테. 무릎 아프다고 했지? 민준한테 얘기하면 또 나한테 데려다 드리라고 할 거잖아.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프다는 걸. 처음부터. 그러면서 모른 척한 겁니다. 일부러. 아, 진짜 얘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 예. 저를 얘라고 불렀습니다. 68살 저를. 아들의 어머니인 저를 얘라고. 아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딱 그 앞에서만 잘하면 돼. 걘 절대 몰라. 진짜 눈치가 없어서. 눈치가 없다고. 제 아들이. 아니. 눈치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겁니다. 아내를 믿었으니까 의심도 안 한 겁니다. 명절 때도 끼어들어서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진짜 숨 막혀. 처음부터 좀 선 그어놨어야 하는데. 너무 만만하게 봤나 봐. 만만하게. 저를 만만하게 봤다고. 평생 강하게 살았습니다. 혼자서 아들 키웠습니다. 무릎 아파도 참았습니다. 서러워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한테 만만한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저는 5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다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손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이는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서류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하늘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차갑고 파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혼자 결심했습니다. 이제 됐다고. 그날 밤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혼자 다시 들었습니다. 처음 들을 때는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앉아서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누워서 들었습니다. 귀찮아 죽겠다. 노인네 하나 때문에 얘 없으면 편할 텐데. 그 말들이 천장에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복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들이 알아줬으면 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엄마가 예민한 게 아니라는 걸.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만 할 말이 있어. 아들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아니, 밥이나 같이 먹자. 둘이서만. 아들이 왔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30분도 안 돼서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평소처럼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아들이 먹으려는데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먹기 전에 들어봐. 핸드폰을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그냥 들어봐.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무심하게 들었습니다. 뭔 내용인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귀찮아 죽겠다는 말이 나왔을 때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노인네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얼굴이 굳었습니다. 얘 없으면 편할 텐데. 그 말이 나왔을 때 아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눈치가 없어서
걘 절대 몰라. 딱 앞에서만 잘하면 돼. 아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만만하게 봤나 봐. 파일이 끝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침묵이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대로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저는 그 말에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참았던 게, 3년 동안 제 탓만 했던 게, 3년 동안 이해해줘야 한다고 꾹꾹 눌렀던 게 그 말 한마디에 다 터졌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왜 혼자 참았어? 저는 한참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서연이는 처음엔 발뺌했습니다. 친구한테 편하게 한 말이라고, 그게 다 진심은 아니라고, 스트레스 받을 때 하는 말이라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네 의자에 앉힌 건? 치료비 기대하냐고 전화한 건? 그것도 편하게 한 말이야? 서연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딱 내 앞에서만 잘하면 된다고 했지. 내가 눈치 없다고 했지. 다 들었어. 서연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3년 동안 엄마한테 그러고 있었던 거야? 나 없을 때만? 아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을 겁니다. 나는 내 편이고 싶어. 지금도 그래. 근데 이건 아니야. 엄마는 내 어머니야. 그분한테 그러면 안 돼. 서연이가 울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아들은 바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엄마 혼자 계시게 해드려. 내가 직접 가서 사과해. 내가 없을 때.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이가 저한테 왔습니다. 혼자서, 아들 없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열어줬습니다. 서연이는 서 있었습니다. 그 방긋하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도 없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나쁜 짓을 한 거 맞아요. 저는 오래 그 애를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두 얼굴을 쓰고 다니던 이 애를, 아들 앞에서 웃던 얼굴과 저한테 차갑게 굴던 얼굴, 어느 게 진짜인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 나는 너한테 잘해주고 싶었어.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서연이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쉽지 않아. 솔직히. 네,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야. 무너지는 건 순간이지만 다시 쌓으려면 오래 걸려. 그 시간이 필요해.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약속해줘. 네, 어머니. 아들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똑같이 대해줘. 그것 하나만. 서연이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할게요. 반드시 할게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개운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그 뒤로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확실히 제 편이 됐습니다. 이제는 서연이가 말 한마디를 잘못해도 아들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아들이 사람이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다 보이는 법이더라고요. 서연이는 어색하게 노력했습니다. 억지스러운 게 티가 났습니다. 하지만 노력한다는 건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기다리는 쪽이 아니니까요. 기다리게 하는 쪽이 됐으니까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벚꽃이 피던 날 아들 내외가 왔습니다. 서연이 손에 딸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딸기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3년 전에도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전부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이번엔 모릅니다. 아직은. 하지만 저는 딸기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안다고. 두 얼굴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다고. 그리고 이번엔 절대로
혼자 참지 않겠다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래 참은 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다칠까 봐서였습니다. 근데 진짜 아들을 위하는 게 뭔지 이제는 압니다. 아들이 진실을 알고 제대로 판단하게 해주는 것. 그게 진짜 엄마가 할 일이었습니다. 좋은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을 때도, 문이 닫혔을 때도 똑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약하지 않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말합니다. 조용히, 하지만 정확하게, 그리고 녹음도 합니다.